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의 오종남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학력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의 편견을 딛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세상을 만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온 명장 기능한국인 네 분을 모시고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분의 명장을 초청해서 한 분 한 분씩 살아온 인생, 어떻게 명장이 되셨는지, 하시는 일은 뭔지,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면 실력으로 성공하는 세상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네 분 모두를 한자리에 모시고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리고 앞으로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신 네 분의 명장을 비디오를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88호 기능 한국인 이준배, 대한민국 공존행동 기계 명장 김대인, 대한민국 판금 명장 송신근, 대한민국 사출금형 명장 원용기.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 네 분을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실제 자리하신 분들하고 혹시 매치가 잘 안 될까 봐서 네 분 한 분 한 분이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이준배 대표부터 간단히 인사해 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연소 기능한국인이고요. 제 88호 기능한국인 이준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신근 명장님 아시죠? 여러분, 김대인 명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명장 499호 공존행동 기계 분야에 있는 김대인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도 착각을 했으니까 우리 송신근 명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판금 명장으로 있는 송신근입니다. 오늘 저녁 만나 뵈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용기 명장님. 네, 반갑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용기, 그 원용기 명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네 분의 명장 그리고 기능 한국인은 학력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딛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세상을 만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먼저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이 참 어렵다, 포기하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이 평생을 제가 경제 공부하는 경제학도로 살아온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를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400에서 10% 성장하면 $40 늘어나면 10%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작년에 $28,000예요. 근데 $28,000가 1% 성장하면 $280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렵겠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중국이 지금 고도 성장을 끝내고 지금 7% 미만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거죠. 지금 성장이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둔화된 것 때문에 중국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두 자릿수 성장에서 7%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3% 성장이 힘드는, 작년에도 2.6% 성장을 했고 금년에도 2.몇%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성장을 안 하면, 성장을 적게 하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작년에 100개 만들다가 금년에 110개 만들면 일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100개 만들다가 3개 정도 더 만든다. 그게 3% 성장이잖아요. 그러면 일손이 많이 안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일자리는 그렇게 안 늘어나지. 그러니까 취업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명장들은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시겠습니까? 김대인 명장님부터. 그러니까 우선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요, 학력을 너무 중시하고 계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서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치열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경쟁력이 좀 없고 남이 가지 않는 길, 이런 길을 개척하면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성을 길러서 나만의 그 특화된 그런 기술을 좀 배우고, 배우면서 또 학력은 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제도를 활용해서 지식을 쌓는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여간 그 한 가지에만 삶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길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자기만의 특화된 그 적성에 맞는 이런 직업을 찾는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신근 명장님. 저는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한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게 사회에서 보는, 학생들이 보는 관점하고 실제 기업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이라 그럴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교 다 갑니다. 물론 대학교 학력도 필요하죠. 근데 학교에 가서 과연 무엇을 배웠느냐, 과연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배웠느냐, 아니면 학교에 그냥 등하교만 했느냐, 그게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굉장히 훌륭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괜히 학력 인프레가 가져오는 뭐랄까 사회에서 필요한 인원,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된다 이러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느낌보다는 자기 레벨을, 자기 수준을 알고 찾아야 되는데 자기 레벨을 못 찾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자기 일자리를 못 찾는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를 현실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학교 나와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너 취업을 했는데 이 직업에서 몇 년 근무할래? 직업에 만족하느냐 물어봤을 경우에 만족을 거의 못합니다. 10명이면 4명 이상 나는 이 직업을 만족한다는 통계가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학력이라는 자체는 취업을 했을 적에 만족을 가져왔을 적에 효과가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가치도 내게 있고 그만한 아웃풋도 낼 수 있는데 자기 적성도 안 맞고 그냥 학력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과연 자기가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느냐, 못 견뎌냅니다. 사회는 참 경쟁 사회거든요. 누구 하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살벌한 생존 경쟁 사회고 살벌한 사회인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뭔가를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취직 안 된다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취직 어렵다는 소리만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취직하려고 노력을 해봤느냐. 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괴리감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는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학력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요즘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의 그 구호는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빨리 취직을 해서 월급 모아서 장가가자. 그래서 일취월장이에요. 일찍 취직해서 월급 모아 장가가자.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 이준배 대표. 예, 공감해요. 힘들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을 가만히 보면 뭐 특히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종종 많이 듣게 되거든요. 뭐요? 나 못 들어봤는데. 예, 뭐 이제 지금 사는 우리 시대가 거의 지옥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헬조선? 예, 헬조선. 근데 사실은 나라가 없을 때가 헬조선이었는지, 뭐 새끼 먹기가 힘든 시대가 헬조선이었는지, 또 같은 동포끼리 총구를 겨누고 서로 죽이고 죽고 하던 그 시대가 헬조선이었는지. 그래서 그건 이제 각자가 사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나 저나 또 여기 계신 청년들이나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과거에 준비를 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을 준비해서 과거를 이제 미래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의 주인이 돼 있는 사람들, 주축이 돼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중심을 향해서 가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별로 큰 해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 좋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했다면 미래에는 아마 그게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누가 그것을 단정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느 날 저희가 기능한국인, 숙련기술인, 또 명장 이런 분들의 성공의 어떤 DNA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가 이분들이 갖고 있던 DNA, 성공의 DNA는 그런 거였어요. 자기 선택, 자기 결정. 이런 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선행 후학.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면서 이론적인 뒷받침이 안 될 때 비로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게 대학이든 아니면 대학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학을 수십 번도 가시고, 어떤 분들은 대학이 아닌 다른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경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 이런 것들을 찾고 그런 걸 탐구하는데 상당히 특화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가만히 멈춰 있지를 않아요. 뭐든지 조금씩 하고, 또 그것이 지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느 한 시간은, 또 어느 한 부분은 계속 비워두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은 당연히 여러분들 몫이 돼야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의 선택이 돼야 된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고 기성세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꼭 여러분들은 남들이 아까 우리 선배님 훌륭한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농부가 배추 농사로 돈 벌었다고 다 같이 배추 농사를 이듬해 지면 결국은 우리는 그 배추를 추수도 못하고 다 갈아엎어야 되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책임져 달라고. 근데 이런 우리 모습들이 과연 우리 청년들하고 뭐가 다를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갈아엎는 배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미래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엄연히 다르고, 지금 좋은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미래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뒷받침해 줄까라는 것을 좀 유심히 여러분들이 좀 탐구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끝으로 원영기 명장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후배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걸어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그 오르는 계단의 수만큼 너머의 세상이 보인다라는 걸 제가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 여러분들의 미래는 계단 너머에 있어요. 그 계단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첫걸음이죠. 첫걸음이고 첫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 그만큼의 높이만큼 그 너머의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해야 될 거는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찾고, 그걸 찾았다면 그 첫 계단을 올라가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는요, 그래, 지금 네 분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지금 취업을 하려 그러면,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을 뽑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명장이기도 하지만 또 경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원을 뽑으실 때 뭐에 중점을 두십니까? 이걸 좀 가르쳐 주셔야지 뭐 취업을 하려 그러면은 준비를 하겠죠. 김대현 명장부터. 네. 글쎄요, 뭐 학력이 높으면 좋겠죠. 또 학력이 높으면 또 눈높이가 또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는 일이 그렇게 눈높이가 높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끈기와 그 열정,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예, 똑똑한 사람이 너무 또 이렇게 빠른 결정을 해서 이건 아니다, 저건 맞다, 막 이렇게 결정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똑똑하더라도 겸손하고 자제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점이 확실히 가지고 회사를 입사를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들어간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사람이 우직하고 또 남에게 좀 이렇게 봉사하고 진정성 있고 이왕 회사 생활 할 바에는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까지 우직한 마음으로 우보말리 같은 그런 정신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야말로 최상의 적합한 인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인재를 아주 선택을 합니다. 예, 우보말리 소고름으로 뚜벅뚜벅 해가지고 말리를 가겠다는. 우리 송신근 대표는 어떻게 직원 뽑으세요? 전 회사를 직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시하고 있는 건 자기 의지대로 신청을 했느냐는 걸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학교를 대학교를 가더라도 자기 의지로 갔느냐 아니면 친구 따라 갔느냐 보면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 지원을 했을 때도 과연 우리 회사를 지원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를 하고 지원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회사 지원을 해서 홈페이지도 한번 안 들어보고 지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 의지가 아니고 그냥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 의지가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게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인재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어디까지 자기가 준비를 하고 책임지느냐. 아무 준비 안 되고 그냥 남이 가니까 이력서 넣으니까 그냥 되든 안 되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꼭 거기에 준비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이준배 대표 하시는 일은 또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아이빌트라고 하는 일, 뭐 하시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는 어떻게 직원을 뽑으시는지. 저희는 이제 그 공고를 낼 때 직원 채용을 할 때 우선은 뭐 학력 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늘
접하게 되는 내용들을 사실은 전혀 저희들은 공지를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나 제가 다닐 때는 학력을 꼭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넓으니까 폭이 중졸부터 초졸부터 고졸, 대졸까지 수없이 상당히 많은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력을 쓰게끔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열의 9은 대학입니다. 대졸이고 한 사람이 그럼 뭐 자기가 저기 공부를 못해서 못 갔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안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굳이 학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만큼 정량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잣대일까 생각해 보면 그 가치와 희소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 있는 인재를 찾는데 상당히 주력을 많이 해요. 채워져 있려고 무전장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 정작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채움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거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어 있는 인재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회사에 필요한 인류 직원으로 만들 건가? 그게 이제 우리 회사가 인재 채용과 인재 육성의 어떤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걸 좀 보죠. 이공학적인 전공을 갖고, 그러니까 이공적 전공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반대인 인문학적 소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테스트를 하고요. 그 인문학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이공학적인 소양을 얼마큼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얼마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저희들은 한 번 더 보는 거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회사에서는 자기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협업 역량인데 협업 역량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늘 반대로 뽑습니다. 이거 기술자 뽑을 때는 인문적 소양. 인문적 소양. 그리고 또 뭐 회사의 회계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회계는 요새 프로그램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잘하는 게 인재가 아니라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 회사부터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점을 우리가 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것을 우리 회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우리 입사를 원하는 친구들이 오면 네 꿈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꿈. 네 꿈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제가 그 꿈에 서포터를 해줄 수 있다면 첫 번째 선택 요건이 되고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 꿈을 위해서 네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구체성이 있다면 조금 더 가깝게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예. 네가 그 꿈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꿈이 굉장히 거창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는 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꿈을 본인의 꿈은 이건데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정적인 데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절대로 가는 길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친구들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주안해 가지고 인재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 명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역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구나. 품성이 중요하구나. 이게 학력이라는 스펙보다는 내가 과연 선택한 길을 맞는지 잠깐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길을 택해서 왔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게 또 진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지금 이 네 분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실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실력과 똑같이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진지한 자세, 진정성 그리고 태도 이런 거다 하는 걸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 네 분이 다 경영인이세요. 자기가 오너이면서 경영인이세요.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성공이라는 게 간단해요. 살아남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제가 답을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I'm still alive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경영을 하시는지 경영 방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쭉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대인 명장님부터 할까요? 네, 경영이라는 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경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는 그 직원 식구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직원들 위해서 CEO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경영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멋있네. 늘 그 직원들하고 눈맞춤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가슴에 있는 애로 이런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거부터 체크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슨 해외 나간다, 무슨 뭐 이렇게 비전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믿고 또 밀어주고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제가 시사 저널이 주관하는 굿 컴퍼니 컨퍼런스 뭐가 좋은 회사인가 이거를 이제 4년째 제가 이 모더레이터를 하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우리 김대인 명장님은 똑같네. 거기서 제일 강조한 거가 결국은 직원들의 만족도 이게 회사의 건강한 회사, 지속 가능한 회사 이게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직원들의 만족도라 그러는데 직원들하고 맨날 눈높이를 맞추고 애로사항이 뭔지 한다 그러니까 감동적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최선의 목표로 그 사람들의 최고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늘 그거에 대해서 관심과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저 역할입니다. 우리 송신근 명장님은 네, 저는 지금 회사가 1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초창기에 제가 사목표를 잡았을 적에는 만족을 선택을 했었어요. 고객 만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고객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유자도 될 수 있지만은 직원들 간도 이제 후공정은 고객이 되고 상사도 고객이 되고 나를 떠나는 것은 전부 다 고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을 우선으로 해왔는데 만족을 가지고 쭉 해보다니까 그 만족이라는 개념은 준 것만큼 주는 게 만족이더라고요. 근데 준 것만큼 주니까 그게 만족이 아니고 받을 거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준 거 받았으니까 그게 만족이라는 개념이 안 돼가지고 요즘 와가지고 한 5년 전부터는 감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 내가 얻은 것만큼 내가 받은 것만큼 좀 더 주자. 그래야만이 만족보다는 이 감동으로 간다. 그래서 개념을 고객 감동이라는 비전 제시를 가지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한 개를 받았으면 한 개보다 더 얹어주는.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직원 입에서 나온 거를 해결을 해주면 불만 해소입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해주면 그거는 개선이거든요. 그거는 복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튼 직원 입에서 한마디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감동이라는 얘기를 그런 쪽에서 비유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해줌으로써 아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가 보니까 뭐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단어를 쓰시네. 사실 그 불만이라고 하는 자체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이 요구했다는 거는 뭔가 차지 않은 게 있으니까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 불만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사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고 불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요구를 했는데 근데요 참 제가 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사저널의 굿 컴퍼니 컨퍼런스에 지금 송신근
명장 말씀하신 그 고객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공부한 사람들의 고객은 내가 아니면 다 고객이다. 흔히 고객을 내가 만드는 물건을 쓰는 사람, 내가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라고 좁게 해석하기 쉽지만 고객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고객이다. 지금 말씀대로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내 종업원도 고객이고 나한테 투자한 주주도 고객이고 그다음에 정부는 또 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준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정부에 대한 고객이고 또 이익을 남겼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또 그것도 고객이고 그래서 내가 아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고객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거가 굿컴퍼니 컨퍼런스 나왔는데 그때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걸 안 해주셔가지고 예, 우리 이준배 대표는 어떻게 경영 방침이신가요? 예, 우리 앞서 말씀하신 우리 두 분 선배님들의 경영이 사실은 근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깊이 있게 해야 될 거라는 부분이 들고요. 사실은 제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항상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CEO의 역할이 경영을 하는 사람,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CEO는 판을 까는 사람이다. 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판 위에서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판을 까는 사람이 나는 CEO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가치관에 대한 그 공동체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CEO가 해야 될 역할이. 그래서 기업이 뭐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다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배웠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영리라는 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분명히 영리를 위해서 있지만 그 영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선이 돼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순서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순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행복해하고 그걸 가지고 또 즐겁고 본인의 어떤 인생에 꼭 중요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이 우리 고객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설비도 투자하고 또 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또 기술도 개발하고 이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버는 데 주력을 하죠. 또 결국은 그런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거든요.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그 돈을 통해 갖고서 세상에 태어난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게 또 그런 행복을 느끼게 주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그 돈을 직원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원영기 명장께서는 이렇게 저성장 시대에 이겨내는 기업 경영 전략은 무언가요? 제가 지난해까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참 성공한 기업은 매달 월급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제대금 그날 줄 수 있으면 성공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날하고 이 외주비 결제하는 날은 그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내일 할 일이 있다는 얘기는 고객이 나한테 무슨 일을 주어졌다는 얘기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 제 그 스케줄표에 미팅 일자가 꼬박꼬박 채워질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업이 성공이라는 의미는 내일에 할 일이 있을 때가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저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아니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자문해 주는 걸 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성공의 정의가 너무 간단해요. 아까는 살아 있으면 성공이라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저한테 성공이라는 건요. 온 손님 또 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면 일이 계속 있잖아요,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지금 시대 이야기를 했지만요.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하고 나왔는데 알파고는 영국에 있는 고등학교인지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인지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무지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 오늘을 사는 이 네 분 명장 기능 한국인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오늘을 준비해서 내일을 살 시청자 여러분이나 방청객 여러분에게는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도 명장이라는 게 있겠어요? 괜찮겠어요? 혹시 알파고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인 명장님부터. 네. 글쎄 요 근래 그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세돌 그 참 유명한 국수님이 지는 그런 거를 볼 때 참 컴퓨터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컴퓨터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것이 어떻게 이제 사람의 직업을 차지해서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뭐 이렇게 진짜 뭐 미래를 걱정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또 내가 얼만큼 나의 자기 개발을 내공을 쌓아가지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다가 열심히 성실히 그 자기가 주어진 일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전문성을 가진 일들에 몰입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런 일도 뭐 선도의 입장에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여간 뭐 제일 좋은 거는 나의 일을 즐기고 거기에 가치관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돈보다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그 성과 목표에 의해서 돈도 따라오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제작진이 미래 이야기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김대인 명장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틀려고 안 틀었어요 아직. 한번 준비한 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뺏어가는 게 아니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김대인 명장님 아까 말씀은 없어지는 직업도 있지만 생기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오늘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머지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송신근 명장님. 제가 판금 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판금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기계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 뭐 가위로 철판을 자르고 망치로 두들겨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전부 기계로 다 합니다. 전부 기계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초창기에 뭐 기계 활용률이 10%였으면 지금은 사람이 하는 일이 10%고 전부 기계가 90%를 하는 식으로 돼 있고 옛날에는 판금은 도형을 전개도를 그릴 적에 컴파스로 해가지고 자로 그렸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에서 도면이 그려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답이 나와 있어요. 제품 만드는 거 3D 프린트에서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대는 그렇게 변화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게 뿌리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뿌리 산업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에서 뭐 수학의 기초 공식이 있고 과학에서의 기초 공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근간을 둔 기술이라든지 모든 걸 해오는 가운데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걸 하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서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 10년 뒤나 20년 뒤는 뭐 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길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지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지금은 융복합 사회로 다 바뀌었습니다. IT와 기계, 그 다음에 전기와 기계, 모든 것이 융합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라고 그런다 그러지만은 그 기술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배우지 않으면 그 기술은 바로 없어집니다. 옛날에 모바일 그러니까 홀더식 전화기 만들던 사람 지금 홀더기 쓰는 사람 뭐 지금 가끔 노인네들은 좀 쓰고 계시죠. 그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브라운 없지 않습니까? PDP로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PDP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전부 융복합으로 다 바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스스로 대비하고 공부를 하면 되지. 공부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하면 살 거 있다 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순간에 바로 낭떠러지 이제 떨어진다는 것만 명시하시고 노력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준배 대표께서는 어떤 어려워요. 왜냐면은 나도 내일 모르니까 20, 30년 뒤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할 뿐이죠. 앞서서 다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해진 일들을 하는 것을 엔지니어라고 하죠. 저희는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는 엔지니어보다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상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명장은 존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 있는 명장님들도 그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네,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명장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부 명장이 되십시오. 농부 명장이 되십시오. 내 생각에는 20, 30년 뒤엔 농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부의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아닐 거라고 저는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좋은 것들은 꾸준히 좋을 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안 좋은 것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왜?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래는 상당히 두려운 거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려올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용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가슴속에 품고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리소스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꼭 용기 내십시오. 우리 온영기 명장님. 네, 제가 질문을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세 분의 알파고 같은 분들이 너무나 좋은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 그 주제가 뭔지를 까먹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최연소 명장 38이라는 명장에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이거 방송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지랄 후 수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명장이 되겠다고 원서를 쓰고 그 시험에 도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번 해보지.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또 하면 되지.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고
안 되면 또 하고 될 때까지 하고 그러신다면 저보다도 더 먼저 명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네 분은 이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인이 명장 기능 한국인으로 성공하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차세대 명장 기능 한국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멘토링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학에서 또는 어떤 분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방송의 주 시청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시 말하면 문과, 이과를 나와서 일단 취직을 하고 그리고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에서 학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불만이 많은 원용기 명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역시나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오종남 교수님이 아까 인용하셨던 일치월장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쓰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례고요. 일찍 취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장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일찍 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치월장의 정신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신다면 훌륭하신 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준배 대표. 몇 살에 장가 갔어요? 28에 갔습니다. 뭘 빠르긴. 난 24세 우리 아들 낳는데. 네. 예, 저도 일찍 경제적 독립을 하죠. 이 사람은 늘 이제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일찍 경제적 독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되니까 또 다음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원영기 명장처럼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았더니 우리 아이가 지금 다 대성해서 회사 다니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자산이고 행복이죠. 뭐 질문의 요지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종남 교수님 또 청년같이 사시거든요. 왜 청년같이 제가 사냐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다 여기에 보는 외모로 보는 나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생리적인 나이, 주민등록상의 나이도 있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청춘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큼 더 많은 상상과 질문을 평소에 스스로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청춘의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70이 넘으신 청춘을 만났어요. 은교라는 소설을 최근에 써서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범신 선생님을 제가 잠깐 뵀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렇게 청춘처럼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른같이 살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이른같이 살지 않는 것에 자기는 상당히 그 어떤 청춘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청춘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상복합하면 미래가 분명히 밝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상복합은 사는 것과 뭐 물건을 사는 공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한 곳을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거와 상가.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주상복합은 아까 얘기한 주인이 되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본을 생각해야지, 자본 속에 자기가 되면 이건 돈의 노예가 되니까 절대 돈보다는 내가 돈이 1,000원을 벌든 2,000원을 벌든 자기가 그 돈이 필요한 만큼 벌어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그 주인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자자, 그리고 상자, 주자, 그리고 상자는 상상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연한 상상력을 가져라 이런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복자는 이제 복합, 똑같은 복합인데 이 복합이 넓고 깊은, 그래서 이 융합의 시대에 맞는 그런 융합적 사고를 갖는 것,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 합심이라는 말을 해요. 나는 그 합심이라는 말에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적 경쟁력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경쟁하면서 무언가 자기 것을 만드는 사회, 소유 사회를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미래는 절대 소유할 필요가 없는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얼마큼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느냐, 함께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심을 해야 되는데 그 합심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결국은 합심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합심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라임 칼리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박본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이른의 청춘이 얘기하는 주상복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 생각이 아닌 그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송신근 명장님. 전 좀 보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거든요. 개개인이 경쟁에서 이겨나갈 적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만은 보편적인 삶을 살 적에는 평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야간 대학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야간 대학이 다 없어졌습니다. 또 말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말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편한 세대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이것이 주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공부가 주업이 아닌 뭔가 다른 걸 하면서 같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고 지름길을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1시, 12시가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에 되다 보니까 지금도 밤늦게 먹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보다 좀 특별하게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방송통신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사이버대학에서 학업을 한다는 분, 하지만 물론 한 가지만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그것이 되었으면 하고, 그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는 목표하는 바가 좀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편한 길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하는 것이 나중에 노후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인 명장. 예, 저는 처음부터 저는 뭐 일찌감치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 어떤 그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프로그램의 그 주제처럼 세상을 만드는 용기, 그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용기. 그 당시에 제가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저도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얼마든지 도전하면 길은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쟁 속에 파고 들어가면 진짜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좀 피하시고 나만의 길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더욱 더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신다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학벌, 학력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주시하지만 저는 능력을 주시합니다. 능력을. 사실 학교에서는 많은 거를 학습은 못했지만 사회에 나와서 학습을 엄청 많이 배우고 느끼고 체득을 했습니다. 그 교육이 진짜 이렇게 소중한지는 몰랐습니다. 참 제가 기술자로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가 되고 또 그 기술자가 또 경영까지 한다는 거는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영자를 넘어서 더욱더 다른
분야까지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용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좌절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가지시고 세상에 도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마음을 두신다면 반드시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을 열어둘 것입니다. 반드시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분의 명장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과거,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를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어느 누구의 인생이 아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러한 리더가 돼 주십사. 흔히 리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는 리더를 생각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앞서 보신 네 분의 명장들의 인생을 참고해서 나는 이 어려운 오늘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준비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을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어느 누구도 우리 5사람이 충고한 대로 추천한 대로 사실 의무는 없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냐?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네 분 명장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